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말 그대로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1953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싸웠는데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습적으로 남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겠죠. 일단 원래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하면 진짜 막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카이로 회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들만 좀 주로 얘기를 하면, 일단 1948년 8월에 우리 정부 수립했고요. 그리고 1948년 9월에 북쪽에서,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정부를 또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엔에서는 이 북조선 공화국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정부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생겨버리니까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좀 우력 도발을 해서 통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련하고 좀 이렇게 커넥션도 있었고 무기도 뭐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문서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치슨 라인을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요 선에서 우리나라하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그런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침입하기 좋겠는데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6.25 전쟁이고, 사실 그 전부터 38선 근처에서는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년 6월 25일에 빵 터진 거죠. 이때가 일요일이었고, 사실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는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들어왔어요. 일요일 새벽 4시에. 다 자고 있을 시간이고,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선전포고도 없고 기미가 없으니까 당시에 막 휴가 나가서 놀고,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집에 가서 쉬니까 막 술 먹고 놀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기습 남침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막 하는데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엄청나게 밀리게 돼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빨간색이 보일까요? 북한군이 막 남침을 해와요. 그래서 막 내려오니까 우리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이쯤에 서울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금방 이제 함락이 돼요. 일주일도 안 돼서 한강 다리도 다 부수고 해서 서울도 함락되고, 그 밑에 수원, 대전 다 함락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갔던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만 남게 되고 여기는 다 북한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때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을 임시 수도를 하고요. 우리는
맞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낙동강 방어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버텨준 덕분에 그나마 부산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여기가 버티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다 먹혀버리고 끝났을 거예요. 자, 북한이 기승남침을 하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군대를 보내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회의를 하죠. 유엔의 그 창단 목적이 그거예요.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엔에는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5개의 국가가 있어요. 이 5개의 국가가 모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는데, 소련은 북한을 도와줬죠. 그래서 분명히 반대할 게 뻔했는데 너무나도 정말 이거 하늘이 도운 거예요. 소련이 비행기가 고장났나? 그래서 못 갔어요, 회의장에. 그래서 소련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해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 침입을 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이었고요. 또 하나는 원산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산이 이제 조수간만, 여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배를 대기가 힘든데, 원산은 그나마 조금 덜 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를 군사기지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 허를 찌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밍을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가밍을 합니다. 이게 1950년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는데 9월 15일마다 행사를 합니다. 9월 15일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작전이 이제 수행이 돼서 사실 많이 돌아가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공이 돼서 이쪽도 이제 막아버리고, 여기서 이제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여기가 다시 우리 땅도 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다시 가져갔는데, 네 번째 서울 수복. 메가더는 여기서 그만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국군은 아니야, 더 가야 된다. 그래서 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넘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1일이고요. 그래서 평양까지 가는데, 국군 단독으로 38선을 넘은 사건이 10월 1일이고, 이게 그래서 지금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일로 된 거고요. 이때는 유엔군이 명령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국군 단독으로 38선 위로 올라간 거고, 쭉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갑니다. 이쪽 이제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불안하겠어요? 압록강 근처에 있던 중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 우리까지 오겠는데 해가지고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중공군이 엄청난 인원으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어디다 적을까? 1사 후퇴라는 건데, 이때가 하필 또 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추우셨대요. 발에 동상도 걸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전 1사 후퇴 전인데, 중공군이 막 오니까 이 흥남 지역에 고립이 된 거예요. 유엔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그리고 여기 살던 분들하고 고립이 되니까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왔어요. 배가 왔는데 이 배에 이 사람들을 다 싣기에는 자리도 부족하고 무게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유엔군 당시에 이제 거기 지도하셨던 분이 이거 여기 사람들 다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기 다 버리고, 최대한 버리고 국민들 실어서 거제도로 온 게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고요. 이게 그 세계 기네스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배에 싣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제 성탄절을 지나왔는데 이 배에서 5명의 아기가 탄생을 했고 5명의 아이들 이름이 대부분 뭐 성탄이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TV에서 5분이 다 뵙지는 못했는데 몇 분이 이제 만나 뵈갖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사후퇴가 있고 다시 38선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휴전협정에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나 싶었는데 사실 이 휴전협정이 1951년에 시작이 돼요. 1951년 7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언제 끝나요? 53년 7월에 끝나죠. 이 2년 동안 휴전협정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 여기 38도선 근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전투가 많이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유해 발굴 하잖아요. 유해 발굴의 대다수 지역이 이 38선 부근이에요. 이때 정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휴전협정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왜 2년씩이나 끌었을까?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포로 송환 문제가 있었어요. 포로를 원하는 사람만 풀어주자 대 모든 사람을 다 풀어주자. 똑같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주장한 게 뭐였냐면 모든 포로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고 미국 측 입장, 유엔군 측 입장은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하자였어요. 이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또 계속 끌었고 또 하나는 군사 분계선을 어디다가 설정할 거냐. 조금이라도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전투가 치열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가 군사분계선 그 위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그래서 이후에 군사정전위원회 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중립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분들 중에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스위스 그 분이 판문점에 계시잖아요. 스위스 군인이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파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6.25 전쟁은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쉬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6.25 전쟁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산가족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세계 정세가 전쟁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은 6.25 전쟁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 6.25 전쟁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는데 이승만은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독재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